안녕하세요. 동남아 유명민 케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입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분량만 많았다 뿐이지 또 뭐 이래저래 허술하다 보니까 다른 또 궁금증들이 또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한국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부분인데 알아두시면 오셔서 좀 이해하시고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접근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 가장 첫 대표적인 게 이제 리스홀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면 프리홀드, 리스홀드 이런 용어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프리홀드는 말 그대로 그냥 기존에 우리 그 한국 분들 정서에 인식되어 있는,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부동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구입을 하시면 토지, 건물 전부 다 자자, 손손, 대대 내가 처분하기 전까지는 전부 내 거. 이런 거고요. 리스홀드는 이제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이게 리스홀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중세 유럽에서 기원이 된 그 부동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굳이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 초장기 임대주택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임대주택 그러면 10년, 20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초장기,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리스홀드 프로젝트 가운데 99년 플러스 연장 30년, 그래서 129년 이렇게 이제 분양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조호바루예요. 한국 분들 가운데 조호바루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쪽으로 가서 많이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호바루의 그 메디니 경제특구에 있는 게 전형적인 리스홀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콘도를 구입하신 분들은 리스홀드 콘도를 구입을 하신 겁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나 사기당했나?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그럼 뭐야? 나 임대주택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예,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초장기잖아요. 그러니까 99년 플러스 30년, 그래서 129년을 임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129년 동안 지금 분양받으신 그 건물을 129년 동안 쓰실 일도 없겠거니와. 그래서 이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는 분명히 이제 법적인, 현실적인 차이는 뭐냐면, 프리홀드는 토지도 자기 거지만 리스홀드는 토지는 자기가 아닙니다. 지상권만 자기가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의 제한기간 129년 동안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내가 저당권으로 행사를 하는 것 뿐인 거지 토지는 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다른 프리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나 매매가가 조금 저렴한 거, 그런 거 좀 있고요. 굳이 또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프리홀드보다는 리스홀드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가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게 조금은 프리홀드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리스홀드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오셔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러 다니시는데 확인은 해보세요. 간혹 있어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 지역에서는 사실 이 리스홀드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호바루의 경우에도 리스홀드 개념이 없으셔서 그냥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고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식의 차이긴 한데 그걸 못 받아들이시면 그거 찜찜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산 건데 그 집이 내게 아니고 임대주택을 내가 샀어? 난 그거는 인정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매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리스홀드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주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부동산 지역을 개발하고 조성을 할 때 초기에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인에게도 일정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주고 분양을
리스홀드지만 외국인이 사실 자기 나라 와서 임대주택을 구입을 한다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 페이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리스홀드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이해하시는데 참조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TITLE 타이틀이요. 이걸 우리말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성격 규정,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디비주얼 타이틀이 있고요. 스트라타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또는 뭐 커퍼레이트 이렇게 타이틀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 커퍼레이트 컴퍼니 타이틀은 뭐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건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인디비주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인 부동산 개념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그 건물을 지어서 키를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뭐 그 본인 명의의 모든 뭐 관리나 개인주택이니까요. 관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스트라타 타이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그게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걸 또 굳이 한국식으로 표현을 드리면 공동주택 그거예요. 공동주택 관리 규정? 우리도 왜 그 한국도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규정이라는 게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한국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준공이 돼서 키를 넘겨받고 명의 이제 등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집주인이 모든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물론 그 아파트를 관리하고 뭐 유지 보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비 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또 저긴 하지만 그런 건 좀 유사한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얘기하는 스트라타 타이틀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규정 부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에 설명하실 때 보면 그 공동관리 규정에 대한 부분이 그 계약서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그 설치가 공급이 되는 전기에 관련된 그 별도의 그 서명하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기 관련 부분, 상수도에 관련 부분, 이런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별점, 별지 같은 성격으로 그 계약서 안에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거 설명 받을 거예요. 변호사에게. 거기에서 다 설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스트라타 타이틀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키를 넘겨받더라도 개발사가 일정 기간 제가 보니까 뭐 한 3년에서 길면 한 5년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콘도, 그 주거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계속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3년에서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시점에 그 개발사가 집주인들에게 공지를 보내요. 그래서 스트라타 타이틀을 이제 야 개인들이 다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설명해서 그 타이틀을 개인에게 전부 다 이제 넘겨주는데요. 여기는 몇 가지 그 나름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외적인 거는 개발사가 일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기네 프로젝트였던 그 공동주택을 관리, 유지, 보수하고 뭐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지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분양 물건들이 있어요. 보통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보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뭐 정말 인기 물건이어서 완판이 되는 경우도 뭐 있지만 보통 회사 보유분의 그 미분양 물건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한국 같으면 그 미분양을 뭐 이렇게 뭐 회사 보유분 그래서 또 영업하고 또 영업하고 그러잖아요.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미분양 물건이라고 뭐 또 할인해서 팔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에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스트라타 제도가 그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나름 굉장히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미분양 물건조차도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그냥 임대 물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 동일한 가격에 뭐 이렇게 할인해서 이렇게 처분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거나 또는 그 시세가 오른 만큼의 오른 가격으로 팔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그런 미분양 물건이 처음에 분양 가격보다 더 높게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부분이 회사로부터 더 이상 회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 시점이 보통 3년에서 5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개인에게 그 타이틀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오해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 내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이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상주를 하고 또 외주 업체죠.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또 한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세입자는 관리비를 내질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관리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리비 항목 자체가 약간 성격이 틀려서 좀 이해하시기에 좀 그러긴 한데요. 그냥 통칭 관리비죠. 뭐 관리비라고 얘기하니까 관리비인데 어쨌든 세입자는 자기가 쓰는 것만 부담을 하고요. 집주인이 관리비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 스타터 타이틀 그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아시고 계시면 좋은 게 말레이시아는 상속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하셨다가 자녀분들에게 이전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나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한간에는 말레이시아도 그런 상속세를 만들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 나라의 구조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취득이나 소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요. 물론 중국계들하고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대부분의 부동산 주인들은 중국계 아니면 말레이계들도 특권층들이 갖고 있는 거라 자기네가 대부분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상속세는 그렇게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조하고 계시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활용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리스홀드와 프리홀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타이틀, 인디비주얼, 스트라타 타이틀, 그 스트라타 타이틀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하고 좀 빼먹었네요. 이래서 맨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제 동영상은 허점투성입니다. 스트라타 타이틀 한국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요. 한국은 취득세를 그렇게 해서 명의 등기할 때 취득세가 부과가 받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스트라타 타이틀을 넘겨받을 때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취득세를 부과를 받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키 받을 때 취득세를 내질 않아요. 그때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로부터 개인에게 타이틀이 넘겨올 때 이제 그때 세금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거는 그런 부분들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또 댓글 문의를 그걸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그냥 댓글 답변으로 드릴까 하다가 좀 지금 제가 말로 해서 지금 요건데 이걸 글로 하려면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남아 영웅 케이스였습니다.